거짓말로 들릴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싫다, 실증이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냥 기뻤어요. 그냥 즐겁고. 달리면서 생리변화에 따른 즐거움이 항상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엔돌핀, 도파민 이런 뇌하수체 호르몬이 이렇게 쭉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고 또 컨디션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그런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 지나가면 기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풀코스는 260회 완주했죠. 대학 때 들어와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주변에 그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체력을 높여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었던 거고. 마라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80년대 초중반쯤 기억하는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그 돌아가신 손기정 할아버지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 저 할아버지가 42km를 달렸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거리를 조금씩 늘렸었고 완주의 의미를 가져보자 했던 거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하는 걸 이제 밤새도록 그 중계를 보면서 나도 한번 이제 풀코스를 달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풀코스는 그때는 일반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었어요. 95년 동아마라톤에서 일반인들을 이제 출전시켜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야겠다라고 해서 96, 97 그때 이제 하프를 완주하고 98년도에 풀코스 첫 완주를 했죠. 직접 조선일보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사무국에 가서. 가물가물한데 3만 원 내외했던 걸로 기억해요. 육상경기연맹 임원들이 나와서 잉크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12개. 그래 안 찍으면은 기록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 줄 서서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이거 반환점에서도 받아라 그래서 또 반환점에서 또 팔 내밀고 다 찍었죠.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썰렁했죠. 그 춘천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의야 뭐 한 바퀴 도는 거 뭐 드문드문 갔죠. 혼자서 달린 거죠 계속. 뭐 급수대도 별로 지금처럼 5km마다 정확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마셨고 없으면 못 마신 건데 제 기억에는 중후반에는 급수대 물이 없었어요. 굉장히 애먹어서 이제 주유소 가고 민가 들어가서 물 얻어 마시고 그랬죠. 운동장 들어갔더니 그 육상경기연맹 임원이 몇 분 몇 초 입으로 불러줬어요.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몇 분 몇 초 하면은 그거를 그 완주증에 사인펜으로 써줬어요. 그래 다시 물으러 가면 혼내켰어요. 그것도 못 들었느냐고. 그 99년도에 이제 칩이 처음 나와서 그때는 이제 완주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제 기억 그때 4시간 4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죠. 아, 나도 풀코스를 달릴 수 있구나. 또 달렸구나. 라고 이렇게 만족감이 대단했죠. 2006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가 기억에 오래 남아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 주로에서 마사지도 해줬어요. 35km에서 힘든 사람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완주 후에 매달 뒤에 이름과 기록을 새겨줬어요. 베를린 마라톤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 결승전 지나서 그 좀 공원인데 샤워장이 있었어요. 끝나고 샤워를 할 수 있게끔 텐트를 쳐놨는데 그게 문화 충격적인 것은 남녀 공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여자분이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여기 믹스드 존이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여성 주자들이랑 같이 등도 밀어주고 수건도 빌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던 그런 문화 충격이었죠. 런던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5만 정도 되는데 출발지가 3군데였어요. 가서 알았어요. 등록 선수, 빠른 선수 출발하는데 또 중간 일반인들, 그 다음에 늦은 사람, 이 그룹이 3개의 그 출발지가 다른데 나중에 보니까 주로가 좁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산해서 그 좁은 주로로 갈 때 등록 선수 먼저 가고, 근데 이게 기록순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봤죠. 그래서 아, 이 많은 숫자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었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됐고, 로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명 관광지를 다 돌게 돼 있어요. 주로의 일부분이 바티칸 궁전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트레비 분수도 그렇고,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
교회 밑에 계단, 거기서도 사람들이 안 나가게 보니까 다 사진 찍느라고 대열 자체가 이게 주춤주춤하고 그랬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굉장히 사범했어요. 군인들이 서 있기에 도로 통제는 완벽했죠. 그래서 크레물린 궁 앞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크레물린 궁 앞으로 바실리 성당 앞에 결승점이 있었고, 보스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기 전 해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도 했었고, 파리 대회는 규모가 거의 7만에 육박하더라고요. 7만이 어떻게 이런 주로를 달릴 수 있을까 굉장히 기획자 관점으로 봤어요. 출발하는 준비 과정서부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기둥 하나에 칸막이를 뭐 4개, 6, 8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하나에 이렇게 뺑 둘러서.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줄 뒤에 쭉 서가지고 그 소변을 볼 수가 있고, 남녀 구별 없이 줄 서서.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런 그 소모품 같은 경우를 대고 그 남자처럼 오줌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도 달려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빼주기도 하고. 뉴욕 대회도 비슷해요. 뉴욕 대회는 줄이 간단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이 쭉 있으면은 빈대를 계속 안내를 해주죠. 그 대회마다 문화의 다른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효율을 중시하는구나. 또 기다리고 있으면 내 차례는 공평하게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째는 규모에 놀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구나. 두 번째는 복장이 아주 자유롭다는 것. 그냥 어떤 사람은 자다 말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나오더라 이거죠. 자기 우체국 가방을 메고 42km 달리는 사람도 봤고, 소방관 차림으로 풀코스를 달리고, 해병대 한 개 소대가 대오를 맞춰서 풀코스 뛰는 것도 봤어요. 이게 대단한 군인들이구나. 하와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대회를 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능한가 봤더니 걷는 거예요, 거의. 이게 8시간, 9시간을 42km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너그러운 대회죠. 마라톤 대회 출전해서 완주했다라는 흔적은 남기는 거죠. 비록 걸었지만은. 부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주 200km 달릴 때 90km에서 따끔한 걸 느꼈었는데 부상인지는 생각 못하고 뭔가가 좀 불편했었어요. 200km를 완주하고 나서 허벅지 뒤 대퇴 이두근이 빨간색으로 변하기에 안에 근육이 다쳤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때 한 번 딱 부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장거리 하거나 빠르게 달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있을 때 부상이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섰어요. 그럼 안 달렸어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이틀이건 3일이든 4일이든 안 달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상 없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속도 경쟁을 안 하고 거리 경쟁을 안 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치지 않고 오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200km 대회에서 심한 근육통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죠. 풀코스 100km는 다 100% 완주했죠. 달리기는 항상 무사완주, 다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자라는 게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목표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계획이라는 게 없고 나가서 허용된 시간만큼만 달린 거죠. 길게 달릴 수도 있고 토요일이면 2시간, 3시간도 달릴 수 있고 가끔 산도 달릴 수 있고 그런 허용된 시간만큼만을 달렸어요. 특징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누적된 거죠. 오랜 기간에 인터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2002년도 정도로 기억하는 춘천대회에서 3시간 30분 달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가족의 생계일 수도 있고 전체 조직의 그 먹고 사는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취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직업 직장을 훼손할 정도로 시간을 쓰지도 않았고 이 거리라든지 시간에 대한 숫자로서의 강박관념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만 하자.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제 일과입니다. 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시간 있으면 달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해외 출장 가도 운동화, 운동복 이걸 제일 먼저 챙기고 지방 출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달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되지 그 숫자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길게 갈 수도 있고 못 달릴 수도 있는데 그 숫자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의무감으로 나를 몰아낼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달렸네, 1시간 달렸네, 2시간 달렸네, 뭐 몇 킬로 좀 되겠지. 그런 정도 머릿속에 오래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200을 여러 번 해보니까 300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200에서는 하룻밤을 세우는데 300은 이틀밤이 세야 돼요. 그럼 하룻밤 세는 거랑 이틀밤 세는 거랑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해보지 않고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둘째 날 밤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끊임없이 잠이 쏟아지니까. 그 잠이 쏟아지는 건 우리 몸이 버틸 수 없다는 거를 느끼게 해준 거죠. 아, 이게 버틸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구나. 그럼 자야죠. 걸으면서도 자고, 뭐 틈만 나면 도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그럴 구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극복하는 것도 요령이고 지혜고. 제한 시간 안에 넘어가야 되니까 또 제한 시간 안 되면 이제 스톱을 시키니까. 시계 보면서 제한 시간 넘지 않게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구간도 있고 다급한 구간도 있고 그 여유가 있는 구간에서는 뭐 식사도 하고 뭐 잠시 기대서 자기도 하고 그랬죠. 피로 물질들이 혈액 중에 이렇게 쭉 상승하니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잠이거든요. 그 자면은 이제 피로가 일부 해소가 되니까 깨면은 또 반짝하고 그 에너지 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죠. 달리는 도중에 고통과 기쁨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 자체가 저는 즐거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걷디걷디 하는 것도 각자의 표준이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03년인가 제가 일본 270km 무지원대회를 나갔었어요. 남부지방인 나고야에서 북부지방인 가나자와라고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일본. 그게 270km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횡단과 유사한 거죠. 지원이 없어요. 일본 말로 된 주로도 하나 딱 가지고 그걸 찾아가는데 270km 동안 긴장을 1초도 푼 수가 없었어요. 잠도 1초도 못 잤어요. 170km 지점쯤인가 갔는데 농부가 스스로 자원봉사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번호를 보더니 강국구진 한국인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번호를 보고 한국인인 걸 알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김치를 주더라고요. 감격했어요. 그래 그냥 순식간에 먹고 고맙다고 하고 갔는데 그 사실 김치가 우리가 보는 나트륨, 칼륨, 칼슘 공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70km 정도를 달려왔으니까 고갈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땀으로도 나가고 뭐 보충도 안 되고. 근데 먹고 나서 굉장히 한참 동안을 몸 상태가 좋은 상태로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이 지났어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고마움을 느끼죠. 한밤중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럼 뭐 사거리도 나오고 오거리도 나오는데 어느 길이 정확한 줄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죠. 한밤중에 시골 읍내도 통과하고 하는데. 그런데 요령을 그때 깨우쳤죠, 요령을. 그래서 일본인 주자를 따라가자. 근데 일본인들 특징이 그런 거 싫어해요. 누가 날 따라오는 거. 그래 따라갔더니 따라오지 말라고 내 사생활에 네가 침해를 하는 거다. 그래 이제 바로 알았지 그거를. 그래서 안 따라갈게. 다만 멀리서 따라갈게. 반짝반짝 하는 것만 보고 계속 따라갔어. 밤새도록. 그 친구 걸으면 나도 걷고. 슈퍼 들어가면 나 따라서 슈퍼 들어가고. 물도 사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빵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냈더니 네가 왜 내느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끝나고 나서 회식을 간단하게 해요. 그래 회식할 때 이제 맥주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오랜 시간 이제 잔 거죠. 즐거웠어요. 1초도 안 자고 긴장을 해서 이 시간까지 버틴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몸을 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이런 과정을 동의를 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걸 계속 느꼈죠. 지금도 그건 뭐 변하지 않으니까. 홋카이도에 가면 그 사로마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3개 면인가 그 행정구역으로 볼 때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 지역 축제예요. 그 자체가 100km 대회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그 사실화처럼 아주 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달렸던 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나는 한 70km 지나서 힘들어서 애먹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요걸 다 기억하고 이렇게 잘 썼을까 하고 감탄도 하고 부럽기도 했는데 40에 제한 시간이 4시간 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km마다 소위 우리 말하면 컷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완주 시간이
13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90km에서도 자르더라 이거죠. 좀 박절하다는 생각도 들고 90km까지 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10더 뛰게 하지. 어쨌든 뭐 13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40km부터 이렇게 계속 그 컷오프가 있는데 그걸 무사히 넘어갈까. 그리고 더워요, 거기가. 8시에 출발할 때 22, 3도인데 한 20km 가니까 뭐 땀이 비 오듯 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런 환경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어쨌든 뭐 훈련량 때문에 그랬는지 11시간 한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일본 주자들이랑 같이 달리면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동반주 비슷하게 가서 나중에는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냥 같이 쭉 간 거고 매 10km마다 물과 간식을 줘서 충분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탈수라든지 배고픔 이런 육체적 고통은 거의 없었어요. 40여 년간 달린 걸 되돌아보면은 실증내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생활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로 건강을 잘 유지했다. 왜냐하면 같은 물리적인 연령에 뭐 잔병치레 안 하고 소위 배 안 나오고 언제나 건강한 느낌 사회에서 보는 뭐 나이 먹었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항상 그 처음 달릴 때의 생각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먹어서 뭐 늙어가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항상 요새 말하는 2, 3학년이다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그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달리기로 해결했어요. 그냥 잊혀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달렸어요. 원망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다 보면 이제 힘도 들고 원래 그것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이건 줄어들고 육체적 고통이 이제 바뀌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올 때쯤이면 많이 사라지고 희석되고 충격량이 줄어들죠. 또 제정신 돌아오면 또 커지고 근데 반복하면 이제 줄어들면서 거의 뭐 외부로 표내지 않고 그렇게 달리기로 많이 이게 희석을 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달리면서도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전혀 몰랐던 것이 달리면서 그게 이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떠올려서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죠. 달리기 자체에서. 평상시는 그런 생각이 안 나다가도 달릴 때 툭툭툭 뛰어나오고 달리는 동안 내내 나를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이 첫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족, 친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고마움이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대한 고마움. 그래서 이 고마움을 나는 어떻게든 돌려줘야겠다. 어떤 방법이든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죠. 쉬운 말로 하면 까불지 말자. 누구든 존중하고. 이게 인간에 대한 존중감, 그런 것들을 아주 항상 가슴 속에 담고 살죠. 뭐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생이랑 마라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로병사, 기륭, 화복이 있는데 항상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이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더라 이거죠. 마라톤은 항상 힘들어도 끝까지 가면은 모든 힘든 것을 일거에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 이게 환희로 바뀌잖아요. 일도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항상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나면 기쁜 거랑 똑같죠.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뭐 포기하지 말고 가다 보면 결국은 열리더라 이거죠. 단지 그게 짧으냐 기르냐 그 차이만 있죠. 안 올 것 같아도 오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해야죠.